여러분, 식탁 위에서 이것은 꼭 치우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이것들을 식탁 위에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식탁 위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는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에이 그런 것이 어딨어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분, 사람도 기운이 좋은 날이 있고 또 기운이 없는 날이 있죠. 맞습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기의 움직임, 즉 기의 흐름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기운이 없는 날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기운이 좋은 날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자의 분은 뭐든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뭐든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후자의 분은 항상 활기가 있을 것이니 뭐든 잘 하실 것이고 또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운, 즉 기의 흐름이 좋다면 뭐든 잘 되는 가정이 될 것이고, 또 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뭐든 안 되는, 뭐든 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신가요? 전자와 같이 기운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후자와 같이 항상 기운이 없는, 생기가 없는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식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곳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일지도 모르니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늘 이곳을 기의 흐름이 좋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시계나 달력은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식탁은 식복을 상징하는 곳이고 시계나 달력은 풍수적으로 걱정이나 고민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게 되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금전적인 고민이나 걱정이 떠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작은 탁상용 시계나 탁상용 캘린더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달력이나 시계가 집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거실로 옮기시고 절대 이곳에는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음식을 먹었던 빈 그릇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나면 에이 조금 이따 치우지 뭐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그 빈 그릇들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식탁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복, 즉 돈의 흐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네, 돈의 흐름이 게을러지고 있고 식복이 게을러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절대 이런 가정이 금전적인 행복이나 금전적인 안정을 누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존스도 스스로의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절대 식탁 위에 빈 그릇들 올려두지 마세요. 이는 풍수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이 비도록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며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난을 만드는 습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식탁 위는 항상 비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항상 빈 곳은 다시 차게 마련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식탁은 돈복을 상징하는 곳이라 항상 비워둬야 다시 차게 되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복이 강해지고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 식탁 위에 이유 없이 뭐든 올려두지 마세요. 늘 가능한 비워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금전적인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택배나 배달 음식 같은 포장 음식들을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택배가 오면 이것들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해체를 하실 거예요. 물론 배달 음식을 시키시고도 이것들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음식들을 꺼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바닥에 다 놓여져 있던 것들이고 또 누군가 간혹 발로 밀기도 하였던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식탁을 얼마나 자주 닦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음식점에 가서 식탁 위가 더럽다면 당장 주인에게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밖에서 또 다른 곳에서 분리를 하셔서 드실 것은 식탁으로 옮기시고 또 다른 물건들은 바로 그 자리로 옮기세요. 네, 절대 이런 잡동사니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을 말하는 곳이고 세상 어디든 돈을 쉽게 알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돈복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가난을 면치 못할 행동이고 또 그런 집은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집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휴지통은 식탁과 가능한 멀리 두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휴지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식탁 주변입니다. 네, 이곳은 무조건 생기가 강해야 하는 것이고 그 어떠한 사기, 즉 죽음의 기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식탁 주변에 휴지통이 있게 되면 그 집안에 반드시 병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 풍수에서의 말입니다. 네, 뚜껑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가능한 식탁 주변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는 습관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로 식물이나 화초들은 식탁 주변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탁 위에 식물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과거 풍수를 철저히 지켰던 왕실에서도 수락관 나인들의 주된 업무가 수락관 주변에 풀을 뽑는 것이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집안에 불행을 부르는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간혹 큰 행사를 할 때 식탁 위에 꽃으로 장식을 하는 경우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호텔에 가니 식탁 위에 꽃들이 있던데요 라고 말씀도 하시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식탁이 아주 크고 거대하여 음식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때나 또 음식을 먹는 것이 주가 되지 않는 행사가 주가 되는 경우에나 있는 일인 거예요. 네, 절대 식탁 위에 식물이나 화병을 올려두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약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것들은 식탁 위에 두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약을 마치 고통의 상징, 병에 대한 상징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하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부자들일수록 훨씬 많은 영양제나 보약들을 항상 먹는다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 약들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약들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매일 먹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나 또 영양제 같은 것들은 식탁에 올려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영양제나 보약을 먹는 건 역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약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네, 괜히 이런 엉터리 풍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약은 보관 방법대로 잘 보관을 하시고 편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정갈하게 보기 좋게 올려두세요. 네, 식탁은 언제 누가 보아도 단정하다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 것이고 또 이런 집에 돈복이 살아나는 것이며 또 현재 이런 집이 다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